오늘 소개해드릴 식물은 화이트 고스트라는 다육식물입니다. 저는 한 2년 정도 키워왔는데요. 이름대로 흰 유령 느낌이 많이 납니다. 대부분 식물들이 초록색이잖아요. 늘 보던 초록도 싱그럽지만 핑크색이나 화이트 같이 식물계에서는 흔하지 않은 컬러를 보면 색다른 흥미와 자극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처음 인터넷 식물 카페를 통해 화이트 고스트 사진을 보는 순간 와, 저는 그냥 숨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이 식물과 만나기로 운명지어진 느낌이랄까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콩깍지가 여전한 걸 보면 우리는 참 잘 만난 사이인 것 같습니다. 약 2년을 키워봤습니다. 1년 내내 안 자라는 듯이 얼음처럼 가만히 있다가 성장기인 여름이 되면 가지 위쪽 생장점이 열리고 키가 쑥 자랍니다. 식물 키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에 3cm에서 5cm 이상 성장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나요? 윗부분에 내 성장점이 위치하고요. 지금 이 아이가 성장점이 열린 상태입니다. 그건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윗부분에 작고 동그란 흰색 이파리가요. 쪼르르 윗부분에만 위치를 하게 돼요. 이러다가 이 부분이 이제 이파리가 자라면서 키가 쑥 올라오고요. 키가 성장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요 하얀색 잎이 요 밑에처럼 검정색 가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장점과 생장점이 열린 신호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키 성장을 하는 몸통을 중심으로 중간중간에 길고 짧은 가지들이 생겨납니다. 그 곁가지들의 길이나 모양에 의해서 화이트 고스트의 수형이 결정됩니다. 곁가지 모양을 보면 진짜 꼬마 유령이 떠오르는 귀여운 모습입니다. 이 아이 보이시죠? 밑에 길게 곁가지가 생긴 후에 여기서 또 좌우로 조그만 팔들이 나오게 돼요. 그럼 진짜 공중에 동동동동 떠있는 흰 유령이 떠오르는 모양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키워요. 보통 보면 식물이나 화분과 어울리는 이렇게 작고 동그란 에그스톤도 올려놓고요. 거기에 또 식물 컬러에 어울리는 백곰 피규어도 올려놨어요.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집에 갖고 계신 피규어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아이들 장난감을 이용하셔서 화분에 이렇게 응용을 해보시면 식물을 바라보는 즐거움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피규어랑 잘 어울리는 인테리어 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요. 이걸 플랜테리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가지 아이디어로 추천해 드립니다. 인도가 원산지인 열대 식물이래요. 선인장과는 다른 유포르비아라는 다육식물입니다. 주로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 자라는 선인장보다는 물도 좋아하고 습기에도 강한 편이에요. 성장기인 여름에는 한 달에 2번 물을 줬고요. 대신 겨울에는 한 달 이상 물을 주지 않아도 잘 살았어요. 그리고 여름 한낮의 야외 직광보다는요, 해가 잘 드는 실내, 즉 남향 창가에서 키울 때 상처 없이 깨끗하게 잘 자랍니다. 선인장이나 유포르비아나 모두 직광 아래서 표면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한낮의 직광은 되도록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분갈이, 화분에 옮겨 심으실 때는요, 선인장 흙배합과 비슷한 흙배합으로 하시면 됩니다. 즉 마사나 모래가 많이 섞인 성근 흙 반 이상, 그리고 분갈이 흙이나 무슨 상토라고 불리는 일반 흙 반 이하, 이렇게 반반으로 기억하시면 무리가 없고요. 다육식물은 말 그대로 몸통에 물을 많이 담고 있는, 저장하고 있는 식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육식물은 물을 줬을 때 화분 내에 물이 오래 머무르지 않고 최대한 빨리 마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식물들은 숨쉬는 토분과 배수 좋은 흙에 심는 것만으로도 큰 무리 없이 잘 자랍니다. 특히 식물 키우는 초보 시절일수록 플라스틱이나 코팅된 화분보다는
황토방처럼 숨쉬는 흙토분의 식물을 심고 키우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모두 5개의 화이트 고스트를 키우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식물은 2~3개 이상 키워야죠? 모양도 색깔도 조금씩 달라서 은근히 재미있거든요. 각기 다른 크기와 수형을 또 각각 다른 화분에 심어서 나만의 코디와 연출을 해보는 것도 실내 가드닝을 즐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 화이트 고스트 5가지 간단 소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제 화이트 고스트의 대표격입니다. 저 여기 제 키 크고요. 키도 크고 수영도 가장 멋집니다. 그죠? 그리고 몸통에 색깔도 정말 강한 크림빛이 돌아요. 노랗고 하얀 빛이 되게 이렇게 두껍게 예쁘게 발현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특히 빛을 받으면요, 그 빛이 더 이렇게 투명하게 노란 빛이 크림빛이 돌면서 되게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이제 이거를 구입 당시에는 핑크 고스트라고 해서 샀어요. 핑크 고스트라고 했고 2년 전 구입 당시에는 몸통에 핑크빛이 더 많이 돌았는데요. 지금은 핑크빛이 많이 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화이트 고스트하고 핑크 고스트의 보통 차이는 번식 방법의 차이라고 합니다. 화이트 고스트는요, 씨앗 발화를 통해서 번식을 시킨 거고, 그리고 핑크 고스트는 다른 선인장의 몸통에 화이트 고스트 가지를 접붙여서 접목을 통해서 번식을 시킨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요건데요. 2년 전 구입 당시에는 약 5cm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무려 1배, 2배, 3배, 2년 만에 3배 15cm 정도 이상 키가 됐습니다. 한 20cm 되나요? 그리고 좌우로 예쁘게 가지도 특이하게 잘 내고 있어서 이 아이를 계속 키울 경우 제 대표 화이트 고스트와 비슷한 멋진 수영으로 성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2년 전 구입 당시 약 5cm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2배 성장을 했고요. 근데 윗부분이 좀 가늘게 자라니까 수영이 좀 덜 예뻐진 것 같아요. 선인장은 좀 통통해야지 예쁜 것 같거든요. 제가 인터넷으로 요거를 봤을 때요, 몸통에 요 초록색 반점이 굉장히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보이시죠? 초록색 반점. 그리고 여기도 보면 가시를 둘러싼 요 테두리도 초록색이고 중간중간 초록색 반점 있고요. 여기도 네, 세상에 유일한 화이트 고스트죠. 식물을 구입하는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 요 아이는요, 다른 아이들과 좀 수영이 좀 다르죠? 격가지 없이 길게 쭉 자라다가 비로소 최근에서야 안녕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영이 특이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제 친구가 선물을 해준 화이트 고스트입니다. 근데 친구가 말하기를 이 성체에서 긴 가지를 소독이 잘 된 칼로 잘라서 그 밑부분이 꾸둑꾸둑하게 마를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두었다가 그리고 흙에 심어서 삽목을 시킨 아이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화이트 고스트 5개를 키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3가지 다른 번식 방법을 전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씨앗 발화를 통해서 번식하는 방법, 실생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선인장에 접을 붙여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거, 접목이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는 가지를 잘라서 흙에 심는 삽목이라고 합니다. 선인장의 번식 방법과도 비슷한데요. 이렇게 유포르비아와 선인장은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겉에서 풍기는 느낌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말할 때도 그냥 선인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흙배합도 비슷하고요. 단지 조금 차이는 선인장에 비해서 유포르비아가 습기에 좀 더 강하고 물을 조금 더 자주 줬다는 거, 그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들이게 된 경로나 이유, 그리고 현재 모양, 수형 모두 다 다르지만요. 그 키우는 재미가 상당히 쏠쏠한 화이트 고스트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도 꼭 키워보시라고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